중국산이 우리 시장을 휩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미래 산업까지 지금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보조금을요, 중국이 다 따먹어요. 중국이. 세상에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산업은 죽고요. 그죠? 돈은 혈세는 혈세대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우리 산업이 죽는 뺨을 맞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요?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엄청나게 경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때 내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 좀 나아지겠지 했지만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보세요. 경기도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비율 52.5%예요. 여러분, 전기버스를 사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게 정부 보조금도 주고요, 지자체 보조금도 줍니다. 그 보조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한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예요.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을 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을 해서 보조금이 52.2%가 중국산 버스에게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야, 52.2%예요. 보세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가 중국산 전기버스 205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 말입니다. 중국산은 52.2%인 1074대예요. 그래서 4년간 중국 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이 1291억 원입니다. 1291억 원. 아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1291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요, 우리 전기버스의 산업을 망가뜨리는, 다시 말해서 돈 주고 뺨 맞는 아주 이상한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왜 이게 수정이 안 되나요? 왜 이게 안 변하죠? 이거 빨리 변하게 만들어야죠. 전기버스라는 게 미래산업입니다. 우리나라 미래산업. 경기도만 이런 게 아니에요. 경기도만 이러면 제가 이 말을 꺼내지도 않았죠. 보세요 여러분. 전기버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4억 정도 합니다. 전기버스가. 정부 보조금이 2억 7,400만 원을 줘요. 4억 중에 말입니다. 얼마나 주느냐? 지자체 보조금이 1억 2천만 원. 환경부 보조금이 7천만 원. 그리고 말입니다.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이 9,2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러면 4억에 말입니다. 4억에 2,700만 원, 2,7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2,700만 원을. 야, 이게 뭐 얼마나 저는 심각한다. 그 생각을 하면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고. 퍼센트로 따져도 여러분 70%잖아요. 68.5%예요. 68.5%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중에 말입니다. 경기도는 52.2%가 중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러면 여러분 다른 도는요? 다른 도도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정부도 주고 국가도 주는데 그 정부도 주고 국가도 주는 그 보조금 쉽게 말하면 중국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당연한 조치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조치가. 이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다. 문제는 여러분 전기버스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버스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에 진짜 많은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전기버스 전체는요. 보조금이 35.7% 1151.6원이 나갔고요. 예, 농업용 드론, 여러분 농업용 드론이라는 게 농약도 치고 하는 시골에 가면 예, 농업용 드론이라고 하늘에 떠서 농약 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국산 보조금 비율을 보세요. 85.8%예요. 아니 대한민국 농업 예, 지금 농업용에는요 85.8%가 중국산 1234억 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빙 로봇도 35.6%. 지금은 적어요. 예, 7억 6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아니 드론이나 로봇이나 다 미래산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중국 애들은 우리 보조금 받아갖고 연구개발해서 예,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더 비싸게 팔고 예, 로봇도 더 비싸게 팔고. 중국이 하는 특기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하는 특기는 저가로 쫙 뿌린 다음에 엄청나게 뿌린 다음에요. 시장을 장악하면 서서히 가격 올립니다. 서서히. 완전히 치졸한 그런 방법을 쓰죠. 우리 태양광이 그렇거든요. 태양광에 말입니다. 저가로 들어와서 태양광 모듈 전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는 거의 최악이 됐습니다. 최악이 됐어요. 지금 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질라 치면요. 대부분 중국산을 써야 됩니다. 그것도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왜 이런 부분이 자국산 보호라는 게 있잖아요. 자국산 보호. 아니 유럽은 말입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니까 관세를 확 높여버립니다. 10%에서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20%, 25%까지 올린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이미 올렸어요. 27.5%까지. 왜 우리는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예,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고요? 보복이 두려우면 그냥 중국에 한 개 성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자주 독립국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도 자주 독립이 될 수 있게끔 강건하게 만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면 앞으로 말입니다. 전기차나 드론이나 로봇이나 미래산업은 전부 중국 거예요. 전부 중국 게 된다고요. 보조금 주서 그 돈 가지고 연구개발에 더 좋은 드론 만들고 더 좋은 로봇 만들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살으라는 거죠? 저는 진짜 웃긴 게 돈 주고 밥 맞는다는 게 진짜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거 하라고. 물론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 거라고 믿지만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통령의 우리는 단임제고 5년 기간밖에 없습니다. 이 5년 기간을 놓치면 다음 5년에는 또 누가 될지도 몰라요. 나라가 엉망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단단하게 메어놓고요. 경제에서 구조개혁을 성공한 다음에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다음 정부도 그 경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제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는 돈도 다 뺏기고 기술도 다 뺏기고 참 어려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 그런 두려움 굉장히 큽니다.